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정권교체 수준이 아니라 판을 통째로 갈아엎는 시대교체의 시작입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재명입니다. 대세로는 이미 옛말인데요. 지금은 이재명이 답이다. 이재명 외엔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 막을 수 없는 흐름, 국민의 선택이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이재명을 향한 국민적 확신이자 선언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50.2%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뒤로 김문수가 12.2%, 한동훈은 8.5%, 홍준표는 7.5%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경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방적인 구도인데요. 3자 가상 대결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이 54.2%, 김문수가 23.6%, 이준석이 6.1%를 기록했는데요. 홍준표를 포함한 시나리오에서는 이재명이 54.6%, 홍준표 20.5%, 이준석 6%로 나왔습니다. 국힘당 후보가 한동훈으로 정해진다 해도 결과는 같았는데요. 이재명이 54.6%, 한동훈 16.2%, 이준석 5.4%였습니다. 이 정도면 대세론이 아니라 불가역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내 경선에서도 독주 체제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무려 89.56%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1997년 김대중 후보의 78.04%, 2012년 박근혜 후보의 83.97%를 넘는 역대급 수치입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최종 득표율이 90%를 넘을 가능성도 충분한데요. 이는 한 정치인의 개인기로 만들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흐름입니다. 한편 이 위자리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경수와 김동연 후보가 각자의 전략으로 당심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친문, 친노 후계자를 자처하며 진보 색채가 강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견제구를 던지며 존재감 있는 2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두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모두 5%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남은 경선에서 얼마나 당심을 끌어안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까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치판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심이 원하고 당심이 밀어주며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요. 이재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운명인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멈추지 않을 듯 싶은데요. 그 끝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이 서 있을 겁니다. 저는 매우 심각하다.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South Korea will now fight back against US tariffs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의제기나 맞서지 않겠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맞서지 않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장 해제를 협상도 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미국 백악관 USTR 상무부, 재무부에서 인지를 할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매우 유수의 그 경제지입니다. 그런데 협상 시작도 전에 미국 측에 한국의 최고 책임자는 이미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공개적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협상력을 심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하느냐? 한국 전쟁,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전보장 등을 미국이 지원해줬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산업, 경제, 문화, 부축적 등이 미국으로 인해 가능했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측의 조치를 한국이 맞설 대상으로 보기보다 윈윈 솔루션을 찾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양보하겠다고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협상 국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동안 주장해왔냐. 그동안 미국이 베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공정하게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주장을 정당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행은
상호 무관세인 한미 FTA도 불구하고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 제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호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보면요. 하도 기가 차니까요. FTA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한국 관리들이 FTA에도 불구하고 25% 상호 관세 부과에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나오냐? dismayed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관리들이 당황했다. 오죽하면 FTA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품목별 관세 우려한다라는 설명을 기자가 씁니다. 기자가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무나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덕수 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충분히 양보할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이 많은 문제, 이런 문제들로, 비관세 장벽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협상의 결과로 인해서 아마도 어떤 산업들에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 한국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산업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관세 장벽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비관세 장벽은 미국도 이렇게 따지면 보호정책, 보호주의, 그리고 산업정책, 미국은 없습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 때 IRA법이라 이런 게 다 사실은 보호정책이고 산업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걸 협상을 해서 협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걸로 이 협상의 결과로 한국의 일부 산업은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사람이 한국의 권한대행입니까? 즉각 물러나세요.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는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총리는 인터뷰에서 4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첫째,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둘째,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한국이 양보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셋째,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재협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혀 정치적 야망까지 드러냈는데요. 한마디로 미친 자 잉어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아무런 반발 없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발언으로 미국 측에선 협상 시작 전에 이미 양보가 확정된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큰 거죠. 두 번째로 한덕수 대행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한국 산업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보호주의적 정책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의 발언은 한국 경제와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로지 퍼주기로 자신의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도인 거죠. 세 번째로 한덕수 대행은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미 방위비 협상은 결론이 난 사안으로 이를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는데도 미국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수 있는 빌미를 준 셈인 거죠. 방위비 문제를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덕수 대행은 자신의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책임감을 간과하고 국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목표를 먼저 생각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한미양국의 재무통상 장관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외신 인터뷰에서 방위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킨 건데요. 한 총리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겁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기존 원칙인 무역과 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입장과 완전히 다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즉 원스톱 쇼핑을 요구하며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문제는 포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덜컥 사고를 치고 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는 방위비 협상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외교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방위비 문제를 우리가 먼저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재협상이 진행되면 협정 공백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또한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협상 제안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외교부는 한 총리의 인터뷰와 관련한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걸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대권에 눈이 멀어 국익을 담보로 자신의 치적을 세우려는 한덕수. 이걸 가만 놔둬야 하는 걸까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이 향후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추진할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 한 총리가 발끈하며 대행과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그의 정치적 야망을 더욱 부각시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덕수 대행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언들인데요. 국익을 팔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5월 4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2주 동안 대체 이 나라를 풍비박살을 내려 하는 걸까요? 그냥 출마를 하려면 지금 당장 관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덕수 대행을 대선에 출마시키겠다며 이른바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학규, 고건, 김만복 같은 인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를 보수의 가치로 난국을 타개할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국민후보로 추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해 국가에 헌신해왔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고인물들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될까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외교는 미국에 퍼주고 산업은 포기하며 방위비는 트럼프 눈치 보고 마지막엔 대선 출마까지 노리는 행태인데요. 한덕수는 지금 국정 책임자가 아니라 오직 자기 정치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책임을 망각하고 국익을 팔아 자기 야망 채우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데요. 한덕수는 결국 제2의 이완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측 양보를 전제로 발언을 합니다. 이걸 보면 미국 측에서는 아마 협상을 앞두고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장관들이 가서 더 이상 방어를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 와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기재부, 산자부 이런 관료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리 가서 방어를 해도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방어가 안 될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he stressed라고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거기 보면 뒤에 이제 he stressed there was not yet any clear framework 하고 나서 쭉 지나가서 to reopen a cost-sharing deal concluded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last year concerning 하고 U.S. troops 하고 쭉쭉쭉 나오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방위비 협상에 의해서 바이든 정부 때 이미 결론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담에 대해서 다시 할 용의가 있다. 이 얘기를 이거 미쳤습니까? 저는 방위비 협상은요. 우리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미 우리 관료들도 방위비 협상은 다시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 다시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하고 있죠. 사실 그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벌써 대놓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일본이 장관급 협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미국이 트럼프 면담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군사 방위비 협상을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방위비 문제를 꺼내니까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우리 방위비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총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90일 내에 합의가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럽니까? 그렇게 해서 방위비 협상을 쭉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 뒤에서 이렇게 거의 나라를 팔아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FTA 지국장이 뭐라고 하느냐, 대행이 과연 새 정부를 구속할 수 있는 한미 협상을 지금 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야당의 우려가 있다. 이러니까 대행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bristled,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자기가 뭔데 불쾌한 반응,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협상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고, 여기 아까 한준호 최고위원도 지적하셨는데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what acting presidents or elected presidents can do. 그러니까 지금 선출된 대통령하고 자기가 아무 차이가 없다. 아주 오만하기 이럴 데가 없고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출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즉각 물러나세요. 국익을 팔아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못 시켜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헌재가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헌법 위반이고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분명히 판단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자잘한 헌법 위반의 행위들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경제적 환경, 국가적 환경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같은 그런 위인을 탄핵으로 하는 것 정도도 정말 아까운 지경이다. 아깝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즉각 물러나십시오.